X. 그러면 우리 담보물권 중에 뭐가 빠지는 겁니까? 질권. 질권은 우리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특히 동산질권은 확실히 중개상 권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틀렸어요. 그럼 만약에 3번 지문에서 모두가를 뺐어요.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겁니다. 맞았다 하셔야 돼요? 틀렸다 하셔야 돼요? 맞았다 하셔야 되죠. 원칙.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유질자 아닙니까? 유치권 되는 거죠. 질권은 안 되는 거고 저당권 되는 거죠. 단 질권 제외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지문으로 내면 맞았다. 그래서 중개의 정의상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되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험의 경향은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면 원칙적으로 맞는 지문인데 이렇게 해도 안 내요. 확실하게 내버립니다.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질권을 제외하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원칙이 뭐냐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지문으로 뜨게 되면 맞았다는 거.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다음 4번입니다. 아주 잘 내는 판례죠, 이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럼. 그럼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습니다. 중개업이야, 아니에요? 중개업이죠. 같은 유형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자, 5번 지문입니다.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았어요. 대여를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예요. 이자와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해버렸습니다. 이거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 판례 기억해 두셔야 되죠? 특이한 판례였습니다. 이건 왜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직접 계약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 소개하는 그러한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들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판례를 내면 여러분들이 금방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진 내용, 우리가 동영에서 계속 연습했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사실행위라고 했고 최근에 지금 나온 판례 중에 이 판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상법 46조에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다 하는 게 판례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염두에 두고 가세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물어본 판례들은 일단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그래서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위로 판단했죠. 일단.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문제가 끝났나요?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 단순형, 판례 태도 이걸 정리했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빠진 내용들은 전부 다 동영에서 연습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4번 문제는 중개대상물로 들어왔어요. 역시 중개상물 매번 출제하고 있죠. 작년에 중개대상물을 약간 특이한 문제를 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판례 태도를 묻고 있는데 박스에 넣어놓고 작년에 이 박스형을 출제했죠. 그래갖고 여기서 들어가 있던 내용이 금전채권이 중개대상물이냐 이걸 물었어요. 아닌 거 맞죠? 다음에 온천수를 물었죠. 아주 특이하게. 온천수 아니죠, 당연히. 미채 그리고 광물 전부 다 아니죠. 나아가서 작년에 아주 위험했는데 점유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지배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개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골라냈는데 어쨌든 이런 유형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에 특이하게 냈지 않습니까? 연타석도 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올해는 판례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판례를?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놓고 대토권이 되느냐, 분양권이 되느냐, 세차장 구조물이 되느냐, 권리금이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 잡고 있으면 이건 쉽게 맞춰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전형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기가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시험은 이 중에 5개 정도만 내요. 이 중에. 자, 그럼 OX로 갑니다. 해당하는 건 O, 아닌 거 X. 그럼 채굴이 되지 아니한 광물입니다. 구기로 하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X. 점유? X. 바닷가? X. 바닷가 하면 X예요. 근데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개인이 매립한 공유수면 토지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고.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바닷가 하면 X예요. 등기한 20개 집단입니다. 이게 뭐예요? 임목. 이게 임목이다. 그럼 임목은 중개상물 내는 거 맞죠? O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임목은 분명히 되는 게 맞고 이거 수목이 집단 중에 또 되는 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이 집단은 명인 방법을 갖춰놓거나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등기한 수목이 집단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것은 저당권의 목적은 되지 못하고 소유권의 목적만 되는 거죠. 이래 되고. 그럼 가식의 수목이라고 나온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식의 수목은 임시가짜의 시민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잡아내는 거고요.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인 토지예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입니다.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투기과일주군의 아파트입니다. 되는 거죠 다. 그래서 사유지인 이상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그랬는데 저당권이라고만 나오면 중개대상권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건설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건설기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 유치권이에요. 그럼 유치권 OX, O.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권리들 유치권 외에도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고 다음에 법정 저당권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토지 임대인이 2년분 차임 채권이죠. 2년분 차임 채권에 의하여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다 했어요. 이게 법정 저당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저당권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성립하고 저당권이니까 이전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법정사건의 성립, 법정사건의 성립 다 안 되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성립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권의 행사, 환매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유치권의 이전은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의 이전도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라고 나온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물론 이 내용은 19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19회 때도 이걸 내는 바람에 정답 없음 처리됐습니다. 출제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정답 없음 처리됐고요. 자, 그래서 유치권 하면 된다. 이해만 해두시고요. 환매계약이에요. 환매계약은 OX. O죠. 그러면 환매 자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증여 자체가 안 되듯이. 근데 환매계약은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들사오도록 환매계약을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매계약은 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라고 나왔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OX, O, 광업권, X,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신지식 재산권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물을 채굴한 권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냐 했으니까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해당하는 거 5개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백서는 지금 해설서가 없죠. 해설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는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들어버리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답 찾는데 아주 애를 먹게 될 겁니다. 일단은 해설지를 지금 원하는 곳에 만들어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 바쁘다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네. 원래 동영도 해설지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동영이 해설지가 없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동영 해설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할 수 없이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든 거예요, 이거. 여태까지는 동영 해설지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우리 학원에서 계속 만들어라 뗐어가지고 작년에 내가 막 승질내서 투덜투덜 하면서 만들었지. 할 수 없이, 이게. 원래 동영은 해설지가 없어요. 원래. 이게. 수업을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영은. 왜 그러냐면 너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해설을 봐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럼 이제 풀어 쓰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에 대해서 풀어 쓰는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 차라리 이런 문제가 더 쉽죠? 이런 문제가. 가식의 수목이랑 암석도 중개사물에 될 수 있다. OX.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아시고. 명인망물 갖춘 수목일단 중개사물에 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물에 될 수 없다. OX. X. 근데 이거 무주 부동산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무주 부동산은 주인 없는 땅이죠. 이건 국유로 한다고 그랬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은 된다. 이거. 다음 중개사물인 건축물용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에 한정된다. 자,
이 판례, 이거를 지금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이 판례를 건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험이 되는 건데, 이게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죠. 우리 판례가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